1번 문제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투자능력고사의 이혜린입니다. 미국의 셧다운 도입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오늘 강한 탄력이 이어졌는데요. 먼저 1번 문제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뤄볼까요? 문제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지 열어주시죠. 네, 메모리 슈퍼사이클 기대감 확대. 반도체 안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업종을 적으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가장 크게 상승했는데 그 요인으로 엔비디아발 훈풍이 있었죠. 전일 엔비디아가 주요 고객사인 코어위브의 호재로 2.5% 상승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시총 사상 처음으로 4조 5천억 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 코어위브의 경우에는 메타 플랫폼과 함께 최대 142억 달러 규모의 컴퓨팅 파워 공급 계약을 맺었죠. 이로 인해서 AI 수요 여전히 견조하구나라는 부분 입증이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9월 수출입 동향도 발표가 됐는데요. 반도체 수출이 무려 22% 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모습입니다. 특히나 그 안에서도 메모리 가격 상승 효과가 주된 요인으로 또 밝혀지면서 메모리 슈퍼사이클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 반도체 대장주들 정말 좋았지만 특히나 소부장이 뚜렷하게 강한 흐름을 보였던 하루입니다. 그 안에서도 가장 크게 장비주 DI가 무려 23%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CXL 등 전반적으로 업종 참 좋았지만 앞으로는 반도체 안에서 어떤 업종에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요? 더 큰 수익을 위해서 두 분의 인사이트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자, 오늘은 누가 뭐라고 해도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김민성 매니저님은 하실 말씀이 워낙 많아서 백지로 마치 백지수표를 딱 내밀듯이 백지로 처음에 썼다가 유리기판이라고 좀 세부적으로 적어주셨고, 우리 성 대표님은 소부장 중에서 장비에 동그라미를 딱 적어주셨고 아래 종목명까지 적어주셨습니다. 자, 소부장 중에 장비를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겁니까? 네, 저는 사실은 이제 소부장은 다 괜찮다고 보는데요. 저는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게 일단 이 소부장 내에서 이제 어떤 순환매를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순환매가 강하게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소부장 중에서도 장비를 가장 주목하는 이유는 우리가 긴 추석 연휴를 끝내고 난 이후에 바로 이제 맞이하게 될 게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잖아요.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예상되는 거를 보면 지금 영업이익이 10조 원 이상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얼마 만입니까? 네, 이게 거의 3년 만에 다시 분기 영업이익이 10조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막 11만 원씩 이렇게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삼성전자가 파운드도 되고 그다음에 레거시 디램도 되고 메모리 반도체도 되고 이렇게 했을 때 결국에는 수혜를 누가 볼 것이냐? 그러면 이제 장비 업체가 볼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순환매 속에서 제가 볼 때는 이제 DI의 주가가 급등했는데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DI 차트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오늘 22% 가까이 이제 급등을 한 차트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완전히 이제 빨간 장대 양봉이 그려졌잖아요. 근데 제가 수급을 보니까 수급 주체들이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엄청나게 많이 매수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이제 DI의 이렇게 매수를 했느냐를 보면 사실 DI 같은 경우에는 버닝 테스터 장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에다가 강한 열을 가해가지고 이게 이상이 없는지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발주 물량을 늘려놨을 때 테스트 장비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DI 같은 장비주들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소부장 다 괜찮지만 장비 업체들이 특히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DI 같은 경우는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이전에도 사례들을 몇 번 볼 수가 있지만 저점으로부터 2배, 3배까지 오르는 걸 누차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상승을 두고도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많이 쏠리는 것 같고 장중 내내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오늘 아침부터 오후까지 우상향 흐름을 나타냈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김민성 매니저로 넘어가서 이 반도체라는 게 사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정으로 나눠서 보기도 하고 아니면 기술로서 나눠서 보기도 하는데 유리기판을 써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요새 들어서 보시게 되면은 반도체가 좋을 거라는 건 사실 다 알고 있거든요. 그쵸, 예. 근데 이 반도체 중에서도 우리가 결과적으로 투자하는 입장에서 이 기대 수익률을 빠르게 가져갈 수가 있는 게 누구냐. 여기에 따라서는 또 재료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산업 쪽으로 또 세분화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연휴 이후까지도 좀 더 다시 한번 모멘텀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유리기판은 앞으로 좀 성장에 대한 모멘텀에 대해서 수혜가 계속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벤트가 하나둘씩 최근 들어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추세가 타고 올라가면서 반도체 사이클 중에서도 유리기판이 아직까지는 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 쪽으로는 유리기판에 대한 모멘텀이 좀 커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오늘도 좀 분위기가 좋아졌는데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YC캠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한 5%가 가량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YC캠이 대장은 아니고 대장으로 보시게 되면 캠트로닉스가 오늘 유리기판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급등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벤트를 보시게 되면 뭐 삼성에서 다시 한번 삼성전기랑 같이 계속해서 유리기판에 대한 좀 사업 진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슈는 보시게 되면은 테슬라랑 애플이 유리기판을 도입한다라는 준비를 하고 있다 소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유리기판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 우선적으로 좀 차트를 만들고 있었던 캠트로닉스가 거래량이 대량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또 웃긴 건 여기서 기관은 매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캠트로닉스의 대장이긴 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대장을 잡는다? 그게 아니라 높이 맞추기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캠트로닉스가 빠질 때 다른 유리 기판 쪽으로 수급이 들어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좋게 보고 있는 거는 이제 YC캠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조정을 받다가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이 흐름을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트리거가 될 만한 재료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거가 될 만한 재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캠트로닉스처럼 추세를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연휴 끝나면은 유리 기판에 대한 모멘텀 다시 한번 만들어진다. 높이 맞추기가 들어가면서 YC캠이 좀 더 강한 시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유리기판 하면은 SKC 이 종목에 대부분 떠오르신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이거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에 대한 차이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이 SKC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과거에 최태현 회장이 유리기판 팔고 왔다 이렇게 손들고 얘기하는 거 아닌 이상 좀 이제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기는 어려울 수가 있다라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가격에서 트레이딩을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YC캠이 좀 상승에 대한 룸도 많고 그리고 지지선 이제 이평선 자체가 많이 탄탄하게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변수를 본다라고 하면은 기술적으로도 이 산업에 대한 테마적으로도 YC캠 쪽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기판들이 유리기판으로 전체적으로 좀 많이 바뀔 거를 예상하고 그러니까 이 유리기판 자체에 좀 점유율이 높아질 걸 계산한다 그러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안정적이게 뭐 삼성전기, SKC 쪽이 조금 더 안정성 있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술 자체에 주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수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조금 더 가벼운 종목을 우리가 노리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었는데 네. 후자 쪽이 더 좋다는 거죠. 사실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한 게 사실은 요새 들어서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너무나 스마트해져가지고 얘가 관련주인데 무슨 관련주인가 그리고 정확히 사업을 뭐 하는지까지 디테일하게 좀 분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YC캠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모멘텀까지 좀 좋다 보고 있거든요. 이제 필수 공정에 들어가는 소재를 세 가지를 이제 단독적으로 좀 개발을 해서 거기에 필수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적에 대한 모멘텀, 이제 유리기판에 대한 수요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본격적인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YC캠이 개발하고 있는 소재는 반드시 좀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 있는 기술력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수급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높아지고 장이 좋다라고 하면은 이제 수급 위주로 보시는 게 맞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가 안정적으로 길게 끌고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모멘텀까지 필요하다 보니까 두 가지 다 중요하지만 지금 같은 장에서는 수급이 좀 더 포커스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최 회장이 이제 손을 들면서 이거 방금 팔고 왔다 그 말씀 해주셨는데 CES지 않습니까? 네. 지금이 10월이에요 어느덧 올해도 네.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또 내년 초가 되면 CES가 있을 텐데 지금 CES 관련주들 혹은 CES에서 나올 호재를 노리고 들어간다 그러면
언제쯤 접근하는 게 좋습니까? 근데 솔직히 최태원 회장이 유리기판 팔고 왔다라고 얘기까지 네. 했는데 이거보다 더 높은 호재가 있을까? 이번에는 진짜 팔았다 뭐 이런 거 없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번에 완전 많이 팔았다 뭐 그러면 끝도 없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번 이벤트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진짜로 상용화를 SK그룹에서 진짜로 빠르게 한다라고 하면 그때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 그때까지는 일단 기대감을 올라가는 좀 더 가벼운 종목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좀 말씀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성 대표님께 제가 또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이제 10월, 11월, 12월 올해 이렇게 3개월 정도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연휴를 마치고 나서 연말까지 네. 반도체 네. 잘 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사실 8월부터 출발했거든요. 네. 네, 지금 8월부터 뭐 2배, 3배 올라온 종목들이 덜어 있다 보니까 네. 남은 기간도 계속 잘 갈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좀 남습니다. 근데 사실 반도체 사이클은요, 저는 조금 더 길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실 저는 이제 조선주 사이클이랑 반도체 사이클은 약간 산업 사이클이 굉장히 길다고 보거든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슈퍼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의 10년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처음에는 HBM이었지만 지금 레거시 반도체 쪽으로 또 다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레거시 반도체, HBM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호재가 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 반도체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 또 왔기 때문에 저는 연말까지는 충분히 반도체 사이클에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많이 올랐던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삼성전자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팔았더라고요. 물렸던 종목 같은 것들. 근데 저는 지금 반도체 소부장을 판다라고 하면 연말에 후회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반도체 꼭 참고 들고 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과거 HBM이 주도하면서 반도체가 올랐을 때와 비교를 해보자면 최근에 새로운 위협이 하나 되는 게 아무래도 중국 시장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HBM조차도 중국 기업들이 뭐 진출한다, 발전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엔비디아 독점 구조 깨질 수 있다, 뭐 일각의 시각입니다만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서 이런 중국의 부상이 위협이 될 가능성은 없는지요? 사실 오히려 지금 미국에서 중국을 계속 제재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반도체라는 게 굉장히 기술적으로 난해하기 때문에 중국이 쉽게 우리를 따라오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고 저는 사실 반도체 쪽에서는 분야에서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많이 도와주고 있다. 네, 중국을 제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반사이익을 얻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저는 사실은 리스크로 지적하는 부분이 뭐냐면 HBM3랑 뭐 4로 넘어가면서 HBM3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쵸, 예. 단가가 하락한다는 건 사실은 조금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수익성과 직결되니까요. 네, 하지만 이제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HBM3에서 HBM4로. 그러면 HBM4 같은 경우에 프리미엄이 벌써 60%가 붙거든요. 저는 HBM3의 단가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HBM4로 넘어가면서 단가가 ASP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트렌드 지속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그런 이유 때문이라도 우리가 실적 발표를 조금 더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적 발표 때 나오는 콩콜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